그 GPT 오픈 API의 메시지 구조를 설명할 거예요.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요청 메시지, 또 하나는 응답 메시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청 메시지와 응답 메시지 두 가지. 요청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은 메시지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채팅 API, 그 GPT API라는 걸 의미해요. 채팅 API를 호출할 때는 두 가지 필수 입력이 있어요. 두 가지 필수 입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모델, 하나는 메시지. 하나는 모델, 하나는 메시지. 사용하려는 모델의 이름을 모델이라는 속성에 넣는 거예요. 뭐 GPT 3.5 터보, GPT-4, GPT-4 미니 이런 것들을. 근데 모델이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있어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GPT-4도 학습이 된 날짜에 따라서 채팅 모델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GPT-4가 5월 달에 출시가 됐잖아요. 8월에 학습이 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8월 버전도 있고, 그 다음에 5월 달 출시되기 전에 그 학습이 된 4월 버전도 있고, 그렇죠. 근데 버전에 따라 여러 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델을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죠, 메시지. 모델과 메시지. 근데 이 두 개는 필수라고 했죠. 두 개는 필수고, 메시지에는 롤과 컨텐트라는 게 필요해요. 롤과 컨텐트라는 게 필요하고, 롤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시스템, 또 하나는 유저, 또 하나는 어시스턴트라고 부르는 건데, 시스템이 뭐냐면은 GPT에게 뭔가 물어볼 때 답을 더 잘하게 하려면은 주는 정보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요즘 프롬프트라고 해요. 프롬프트.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대답을 다 잘하게 하려면은 내가 원하는 그 목적, 그 다음에 형식 등을 알려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물어보는 그 주제도 알려주면 훨씬 더 대답을 잘하겠죠. 마찬가지로 GPT도 그래요. GPT도 내가 물어보고 싶은 주제나 아니면은 이 질문의 목적, 뭐 의도, 아니면은 뭐 그 페르소나라고 해서 어떤 인물을 가상화해서 그 인물이 답할지를 얘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답변의 그 스타일, 뭐 존댓말을 쓸지 반말을 할지, 아니면은 뭐 답변하는 유형, 표로 작성할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 목록형으로 보여줄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려주면은 GPT가 그에 따라서 대답을 잘해요. 그거를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걸 프롬프트라고 부르죠. 프롬프트. 그렇게 미리 알려주는 걸 프롬프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저 메시지가 뭐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고, 이 어시스턴트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GPT가 대답한 데이터. GPT가 대답한 텍스트를 굳이? 이게 뭐냐면은 그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은 내가 물어보고 GPT가 응답한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GPT는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 웹페이지에서 계속 텍스트를 주고받잖아요. 그쵸? 그렇다면은 이전에 주고받은 텍스트가 계속 쌓여 있죠. 그 안에서 물어본 것은 그 안에 그 컨텍스트라고 해서, 컨텍스트는 우리말로 하면 뭐 개념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컨텍스트라고 부르는 그 영역이 하나가 생겨요. 그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프로그램은 아까 그 API 키를 등록해서 메시지 보내고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면요, 그건 새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잖아요. 이어나가려면은 이전에 GPT가 대답한 텍스트를 다음에 뭔가 물어볼 때 같이 보내줘야 돼요. 같이 보내줘야 문맥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 롤이라는 키가 있는데, 롤 키에 이건 시스템 롤이야, 이건 유저 롤이야, 이건 어시스턴트 롤이야 라는 걸 알려주게 돼 있어요.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텐트는 메시지 내용이죠. 뭐 시스템 메시지 내용에는 프롬프트를 적는 거고, 유저 메시지에는 유저에는 컨텐트를 이제 내가 입력한 텍스트가 되게 하는 거고, 어시스턴트는 GPT가 응답한 데이터를 한쪽에 저장해 놨다가 다음에 거기에 담아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요청 메시지 형식은 꼭 들어가야 되고, 추가로 네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임. 이러면 이름을 지정하는데, 요 이름은 공백을 포함할 수 없어요.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건 뭐 선택 사항이니까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요청 메시지 형식이 있는데, 요청 메시지 형식이 방금 이렇게 보는 슬라이드처럼 간단하진 않아요. 실제 그 요청 메시지 형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있죠. 이거 언제 다 봅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어요. 제일 중요한 거 모델이죠, 모델. 그 다음에 메시지죠. 모델과 메시지는 필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프리퀀시 페널티, 그다음에 로짓 바이어스, 탑 로그 프로브스, 맥스 토큰즈, 이런 것들이 쓰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 안 쓰여요. 저건 언제 하냐면은 이 모델을 좀 튜닝하고 싶을 때 하는데, 제가 튜닝 해봤거든요. 안 하는 게 제일 대답 잘해요. 회사에서 만들 때 디폴트로 했을 때 제일 잘 되게 해놨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그렇지 않겠어요? 디폴트로 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잘 동작하게 해놨겠죠. 그래서 기본 값이 제일 잘 될 거라는 거고, 색이 다른 거 몇 개를 보면요, 아래 스트림과 템퍼러처라는 게 있어요. 템퍼러처는 가끔 쓰기도 합니다. 템퍼러처는 워낙 중요한 파라미터인데, 이거는 저 템퍼러처는 어 템퍼러처는 이거 좀 그 친구 중에서, 여러분 선생님들 친구 중에서 뭐 얘기하면은 정말 사실 고지 곧대로 얘기하는 참 냉정한 친구가 있고, 약간 약간 다르게 얘기하는,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정말로 냉정하게 사실적인 내용만, 완전 사실에 가까운 내용만 얘기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약간 좀 창의적인 값이 출력이 되게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저 템퍼러처예요. 온도. 온도는 디폴트가 1이고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높은 값은 출력을 더 무작위하게 하고 낮은 값은 더 집중된 결정론적인 출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냥 디폴트 1이 전 제일 잘 됐더라고요. 이 템퍼러처 수정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어, 그 프롬프트를 수정하는 것이 훨씬 잘 하기도 해요. 근데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림. GPT는 신기한 게, 얘가 텍스트를 생성하고 한꺼번에 확 보여주는 게 아니고, 글자를 한 글자 또는 한 단어씩 쭉 계속 보여주죠. 실시간으로. 그걸 스트림이라고 해요. 스트림. 그 스트림으로 보고 싶을 때는 스트림을 써줘야 된다는 거. 응답 형식이 리스폰스 포맷이라는 걸 통해서 지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응답을 항상 제이슨 형식으로 응답받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거죠. 제이슨 모드를 활성화하는데, 제이슨 데이터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그 응답 메시지 구조예요. 꽤 복잡하죠. 실제로 여기서 쓰는 건 뭐예요?
실제 저도 이제 이걸로 프로그램 만들 때 쓰는 거는 모델과 메시지고요. 그리고 스트림이에요. 템퍼러처도 거의 안 써요. 세 가지 쓴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표현한 거죠. 이게 리퀘스트, 그러니까 요청하는 그 바디의 구조고,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이 챗 컴플리션 리퀘스트 바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챗 컴플리션이라고 했냐면은 아까 우리가 그 코드를 작성할 때 코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 보면은 클라이언트 점 챗 컴플리션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함수 이름이 챗 컴플리션 챗 컴플리션스 점 크리에이트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러한 이유로 저도 슬라이드에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리퀘스트 바디인데 챗 컴플리션의 리퀘스트 바디다 라고 하는 거죠. 저거 쉽게 얘기하면은 GPT에 요청하는 바디예요 이런 뜻이에요. GPT에 요청하는 바디. 그 다음에 서버가 응답을 했잖아요. 응답은 우리말로 하는 리스폰스거든요. 리스폰스 객체의 구조를 보는 거죠. 왜냐면 리스폰스 객체를 구조로 알아야 거기서 원하는 걸 뽑아올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코드상에서 보면은 요렇게 해놨어요. 화면상에 프린트하고 리스폰스 점 초이시즈 하고 0 초이시즈가 아마 리스트인가 봐요. 여기서 0번째 거 그 중에서 또 다시 메시지 속성 컨텐트 속성을 통해서 읽었죠. 왜 이렇게 읽어요? 오픈 AI가 저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린 저거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리스폰스 바디의 구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ID가 있고 초이시즈가 있고 created 모델 시스템 핑거프린트 오브젝트 UCG 있는데 이 중에 제가 빨간색으로 모델 이렇게 돼 있잖아. 모델이란다. 초이시즈라고 돼 있잖아요. 초이시즈는요 배열 한마디로 리스트란 뜻이에요. 리스트인데 그 안에 다시 finish region 인덱스 메시지가 있고요. 메시지는 객체인데 메시지 안에 컨텐트 툴 컬즈 롤 펑션 컬 있고 이 중에 컨텐트 안에 메시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리스폰스에서 뭔가 읽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리스폰스 점 초이시즈. 근데 초이시즈는 배열이라고 했잖아요. 0번째 거 안에 있어요. 0번째 거. 맨 첫 번째 거니까. 안에 메시지 안에 컨텐트라는 이름으로 출력을 한 거죠. 이게 메시지 내용이에요. 메시지 내용. 다른 걸 쓸 일이 있나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 GPT 쓰다 보면 중간에 메시지가 잘리는 경우 있지 않아요? 안 써봤으면 할 말 없습니다. GPT를 쓰다 보면은 얘가 대답을 하다가 중간에 딱 잘리는 게 있어요. 잘리면은 보통 GPT 페이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잘렸어. 계속 얘기해줘. 뭐 계속 대답해줘. 라고 하면은 그 이유를 계속 얘기해줘요. 근데 프로그램에서도 그걸 알아야겠죠. 프로그램에서 GPT가 응답했는데 중간에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니시 리즌이에요. 피니시 리즌. 제공 자연스러운 중지점이나 제공된 중단 시퀀스에 도달한 경우 스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상적으로 응답을 다 했으면 스탑이라는 거예요. 값을. 근데 지정된 최대 토큰 수에 도달했잖아요. 그럼 랭스예요. 그러니까 GTP가 한 번에 응답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4K예요. 4K라는 것은 0부터4천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천자인데 그걸 넘어섰어요. 그러면은 잘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 랭스라는 속성이 피니스 리진이라는 속성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흔히 쓰진 않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상에서 GPT가 응답한 내용이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채팅 완료가 생성된 시간, 그 다음에 사용된 모델,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용된 모델은 요청할 때 우리가 지정하니까 굳이 안 봐도 아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 GPT 모델의 입력한 출력의 예시를 보는 거예요. 예시. 아까 예시 작성한 코드하고 비슷한 코드죠. 참고로 여기 API 키는 여기는 되게 짧죠. 올 1월달은 이렇게 짧았어요. 4월도 짧았습니다. 근데 지금 훨씬 길죠. 제가 드린 키는 훨씬 길고, 그 다음에 모델은 뭐 GPT-4 미니고, 모델을 컴프레션즈 크리에이트에 모델 지정하고, 메시지는 여기 메시지는 보면은 시스템 유저 어시스턴트 유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저렇게 한 건 아니고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거 설명을 하면은 처음에 너는 도움이야 이거예요. 나 좀 도와줘 이런 뜻이에요. You are helpful assistant라고 돼 있는데, 너는 도움이야, 나 좀 도와줘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똑똑했습니다. 얘 어시스턴트는 뭐냐면은, 어시스턴트는 그 GPT가 대답한 내용이에요. GPT가 누구세요? 라고 대답했다는 걸 의미해요. 대답했다는 거를 의미하고, 그 사용자가 난 오렌지야 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 시스템 유저 어시스턴트 등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프로그램으로 유저 메시지와 어시스턴트 메시지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생각해봐요. 저게 계속 쌓이죠. 쌓이면 어떻게 돼요? 주고받는 메시지가 계속 늘어나죠. 사실은 정확하게는 입력하는 메시지가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분명히 얘가 이렇게 요 두 개만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은 GPT가 이렇게 대답했죠. 다음에 보낼 때는 GPT가 대답한 거랑 새로운 메시지랑 같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도 필요하냐면은 토큰의 길이를 계산하고 비용이 대략 얼마나 소요될지를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그거는 내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그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요즘 이제 2024년도 2025년도 앞으로는 2023년도 이전에 그 인공지능 과정처럼 모델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다 만들어진 모델들이 있는 플랫폼을 활용할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플랫폼은 우리에게 항상 모든 걸 공짜로 주지가 않거든요. 대부분의 플랫폼이 공짜로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업적 목적으로 쓰려면 다 돈 내야 돼요. 이것만 하더라도 돈 내잖아요. 그리고 다른 플랫폼들도 상업적 목적으로 쓴다면은 평소에는 공짜 하더라도 상업적 목적이면 다 돈 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비용에 대한 이슈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만약 6개월짜리 장기 과정의 최종 프로젝트의 학생들이 이 GPT를 써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최종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심사위원이나 평가위원은 분명히 무슨 얘기 하냐면은, 비용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 이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으면 이제 그때 이제 답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조는 망하는 거죠. 1등에서 제외.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비용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비용 내기는 내일 할 거고. 왼쪽에 이제 요청 메시지의 구조고, 오른쪽은요 응답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로는 이보다 좀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보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한 줄로 이걸 쫙 썼다고 봐봐요. 굉장히 알아보기 힘들겠죠. 줄바꿈해서 제가 보기 좋도록 만드는 거고, 이거 보면 초이시즈라는 것이 리스트예요. 배열이고, 그 아래 초이시즈에 메시지가 있고, 메시지가 컨텐트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컨텐트가 서버가 응답한 메시지예요. 제이슨 모드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서버가 응답할 때